주인공인 나나미는 데이트 앱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테츠야로, 직업은 교사입니다. 나나미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정교사는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하지만 소심하게 그지없는 나나미는 학생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다며 학생들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녀는 결국 해고를 당합니다. 한편 나나미와 테츠야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제외하고는 결혼식에 부를 친척이나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사실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그녀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인터넷상에서 글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그녀에겐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익명성이 보장된 한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때 람바랄이라는 아이디의 남성이 도와주겠다며 접근을 해옵니다. 그렇게 나나미는 아무로라는 남성과 만납니다. 아무로는 아무로 소개소라는 다소 수상쩍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하객이 필요했던 나나미에게 아무로는 하객 연기자들을 섭외해주고 다행히 결혼식은 아무 탈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날 나나미는 청소를 하다가 자신의 것이 아닌 귀걸이 한쪽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 나나미는 다시 그 아무로라는 남성을 만나 남편을 좀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며칠 뒤 나나미가 집에서 요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인 테츠야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남성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나나미는 괴로워하지만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날 그 상대 여성의 남편이 상의할 게 있다며 나나미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호텔입니다. 나나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그 남성은 나나미를 겁탈하려 하고 그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경찰이 아닌 아무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무로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그녀가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선지 시어머니에게 전달이 됩니다. 변명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나미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후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캐리어를 끌며 정처 없이 방황하던 나나미는 한 작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결국 그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로가 찾아와 주말에 있을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돈이 궁한 나나미는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결혼식 후 그 가짜 가족들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가운데 마시로라는 여성이 나나미에게 호감을 보입니다. 이 여성이 바로 립반 윙클입니다. 나나미 역시 왠지 모르게 마시로에게 끌립니다. 며칠 뒤 다시 나나미를 찾아온 아무로는 그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한 고급 저택에 상주하며 그곳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고 없다고 합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급여에 나나미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한 번도 청소가 되지 않은 듯 매우 어질러져 있습니다. 아무로는 나나미 말고 한 명의 메이드가 더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다른 한 명은 다름 아닌 마시로입니다. 마시로에게는 따로 배우라는 직업이 있으며 매일같이 술에 잔뜩 취해 저택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마시로를 메이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나나미는 매사에 그러하듯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태도로 넘어갑니다. 마시로는 무공의 인간인 나나미에게서 한없는 평온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나나미와 마시로는 그 저택에서 함께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시로는 몸의 상태가 악화되어 촬영장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나나미는 마시로를 픽업하러 온 그녀의 매니지먼트 직원으로부터 마시로가 AV 배우라는 것과 그녀가 이 저택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매달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됩니다. 나나미는 아무로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로는 마시로가 아무로에게 친구를 찾는 의뢰를 맡겼고 그가 나나미를 마시로의 친구로 소개한 거라고 대답합니다. 나나미는 마시로에게 자신과 친구가 되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뒤 함께 살 좀 더 작은 집을 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나나미가 마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자 마시로는 그 눈물이 자신의 모든 인생과 바꿔도 좋을 만큼 귀하다고 말하며 입을 맞춥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집을 알아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웨딩샵에 들릅니다. 그냥 입어보기만 하려고 했으나 어쩌다 보니 사진 촬영을 하게 되고 결혼식 장면까지 연출합니다. 결혼식을 올리며 마시로는 나나미에게 가상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만의 파티를 즐긴 뒤 마시로는 나나미에게 자기와 함께 죽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나나미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다음날 아무로가 장례식장 직원과 함께 그 저택을 방문합니다. 알고 보니 마시로는 말기암 환자였고 그녀가 진짜 의뢰한 내용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자신과 함께 죽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에 나나미가 최적이라고 생각한 아무로는 그녀의 결혼 생활까지 파탄내가면서 나나미와 마시로를 연결시켜준 것입니다. 나나미와 마시로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마시로는 자신이 키우던 원뿔 조개의 독을 이용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나나미는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마시로의 죽음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장례식 후 나나미와 아무로는 마시로의 유골함을 들고 마시로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AV 배우였던 딸을 끝내 인정할 수 없었고 촬영을 할 수 없도록 그녀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그 두 모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이해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미나미와 아무로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죽은 딸과 화해를 합니다. 나나미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아무로는 쓸만한 중고 가구를 몇 개 트럭에 실어와 그녀에게 선물해 줍니다. 아무로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전혀 모르는 나나미는 밝게 웃으며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시 혼자가 된 나나미는 마시로가 끼워준 가상의 반지를 느끼며 그녀를 추억합니다. 립반 윙클은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이 1819년에 쓴 단편 소설로 립반 윙클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유령의 술을 마시고 낮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보니 그 사이 20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립반 윙클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은 립반 윙클 같은 사람에겐 어떤 부인이 어울릴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나나미입니다. 나나미의 가장 큰 미덕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미 성자의 경지에 근접해 있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자각조차 없기에 웬만한 구도자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은 그런 그녀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바보라고 여기며 조롱하고 누군가는 그녀를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합니다. 이 쉽지 않은 세상을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헤쳐나갑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억울해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합니다.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우여곡절의 흐름에 떠밀려 다니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저항하며 발버둥을 치거나 노여움과 집착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어떠한 시련도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화를 보고
삶을 대하는 나나미의 태도가 답답하고 못마땅하게 느껴지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 영화의 감독에 따르면 당신은 립 반 윙클이 아닙니다.